혹시 요즘은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다고 느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하고 하루를 마쳐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책임은 줄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속 짐은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자식 걱정 하나를 내려놓으면 건강이 마음에 걸리고 건강이 조금 나아지면 이번에는 노후가 걱정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모든 짐을 지금도 계속 들고 있어야 할까요? 젊은 시절에는 무거운 짐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짐을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산을 오르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천천히 하산길에 들어섭니다. 산을 오를 때 필요한 것은 힘이지만 산을 내려올 때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하산길에서는 무거운 배낭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짐이 됩니다. 오늘은 그 배낭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이미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이상하게도 손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내가 무언가를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 그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자식 걱정을 놓지 않으면 자식이 더 잘 될 것 같고 건강을 늘 염려해야 몸이 버텨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하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닳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 짐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을 지고 다닌 짐은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 자체로 느껴집니다. 내려놓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인지 아니면 지금은 내려놓아도 되는 짐인지.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는 길과 내려오는 길은 같은 산이지만 전혀 다른 여정입니다.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챙겨야 합니다. 물도 식량도 장비도. 하지만 내려올 때는 다릅니다. 내려오는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무릎이 버티지 못하고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책임질수록 좋았습니다. 그것이 성장이었고 그것이 삶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은 조금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내려놓는 것. 더 많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를 지혜롭게 걷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 오래전에 내려놓았어야 했던 것이 정말 없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솔직히 며느리가 제대로 살림을 하는지 신경이 쓰여요. 손주 교육이 영 마음에 안 차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 마음은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고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잉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걱정하고 개입하고 통제해야만 가족이 무사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걱정하는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이 70이 넘은 어머니가 50이 넘은 아들이 걱정돼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걱정의 마음을 놓지 못한 어머님은 매일 50이 넘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희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이미 50이 넘은 아들 내외이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무언가 못마땅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걱정이 과연 아들 가정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놓으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 마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놓는다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덜 걱정해도 자식은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가정은 유지됩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물러날 때 가족이 더 자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역할을 너무도 훌륭하게 해내었다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우리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 독립적인 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창 모임에 가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서 가기가 싫어. 자식이 변변치 않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 나이에 이런 모습을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되고 체면을 지켜야 하고 비교해서 뒤지면 부끄러워지는 그런 환경.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훨씬 많이 받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개념이 심리학에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이상한 옷을 입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강의실의 절반 정도는 자기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옷을 기억한 사람은 20명 중 2~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나만 그 옷이 신경 쓰였던 것이지,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저마다 자기 걱정, 자기 삶이 바빠서 남을 오래 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놓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키고, 가고 싶었던 길을 포기하고, 잊고 싶었던 것을 참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갑자기 허전함을 느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집이 조용해지자 이상하게 공허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역할로 자신을 설명해왔습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 역할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역할은 우리가 잠시 맡아서 한 일입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연기가 끝나는 것이지 배우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30년을 일했던 그 회사도, 당신이 50년을 키워낸 그 가족도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다 꺼내 쓰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읽고 싶었던 책, 가보고 싶었던 곳, 만들고 싶었던 무언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잃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두려움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10,000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도 놓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도 계속 마음을 씁니다. 별로 소중하지도 않은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놓으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편안한 마음, 맑은 관계, 온전한 하루. 그것들은 무언가를 더 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나타납니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삶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배낭을 내려놓으면 등이 펴지는 것처럼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꼭 그런 분이 계십니다. 무슨 일이든 본인이 직접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분. 자식 일에도 손주 일에도 동네 일에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파악하고 늘 챙기고 늘 걱정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책임감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주변 사람들은 자꾸 피곤해합니다. 자식들은 전화를 꺼려하고 손주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정작 본인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렇게 애쓰는데 왜 다들 멀어지는 건지. 반면에 별로 나서지도 않고 말수도 많지 않은데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놓이는 분이 있습니다. 딱히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집에 가면 숨이 트입니다. 걱정을 털어놓으면 조용히 들어주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로 마음이 풀립니다. 잘 따지지 않습니다. 잘 흘려보냅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그분 곁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모입니다. 연락도 먼저 오고 명절에도 자식들이 먼저 들릅니다.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남는다는 것을. 깊은 산 속에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십 년을 곧게 자란 단단한 나무였습니다. 굵고 딱딱하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가지가 길고 부드러운 나무였습니다. 옆에서 보면 영 믿음직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큰 태풍이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에 올라가 보니 단단했던 나무는 밑동부터 뚝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던 나무는 가지 몇 개만 떨어진 채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구부러지는 것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단단한 나무처럼 살아왔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으니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버텨온 지금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여유입니까? 가까운 사람들과의 온기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다 지쳐버린 피로감입니까? 버티는 것만이 강함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조금 놓아줘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습관과 마음이 한 번의 이야기로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오늘 밤만큼은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애써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 걱정을 하나 줄여도 됩니다. 남의 눈을 조금 덜 신경 써도 됩니다. 내가 쓸모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잠시 내려도 됩니다. 그래도 당신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진짜 단단함은 많이 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에서 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용기입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도 걱정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